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눈은 점차 강해지면서 내륙으로 확대돼 수도권은 오늘 밤까지 최고 15cm, 강원 산간은 내일까지 최고 20cm 넘는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40여 개 주에서 눈보라와 강한 돌풍 등 악천후가 예보됐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는 토네이도 위협과 함께 폭우가 내리며 돌발 홍수 가능성이 나와 해당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각 8일 미국에서 발사된 세계 최초의 민간 달 착륙선이 발사 7시간 만에 착륙 실패 위기를 맞았습니다. 추진 시스템 문제로 연료 손실이 발생한 건데 탐사선이 달 착륙 대신 자료 수집 등 다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수천 미터 상공에서 동체에 구멍이 뚫려 비상 착륙한 보잉 737 여객기의 비상구 덮개가 미국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규명의 단서가 될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인데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3년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전 9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서부, 10시부터는 경기 북부와 남부에 대설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강원도와 충청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 수도권에도 최고 15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중부는 오늘 밤까지, 남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퇴근길 빙판길로 인한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이 새해 초부터 눈 폭풍과 강풍, 돌발 홍수 등 이상기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ABC 뉴스와 기상 전문 채널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의 워싱턴주에서 중부 대평원과 오데호 일원, 동북부 대서양 연안의 매사추세츠주까지 40여 개 주가 눈보라와 강풍, 홍수 등 악천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이날 워싱턴주를 비롯해 오리건, 아이다호, 몬태나, 콜로라도, 캔자스 등 서부와 중부 대평원 지대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눈이 뉴멕시코, 콜로라도, 네브래스카를 휩쓸고 갈 최대 시속 120km의 돌풍과 함께 날리며 시야를 극도로 제한하고 이동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텍사스에서 플로리다까지 이어지는 멕시코만 연안에는 토네이도 위협과 함께 80에서 130mm의 폭우가 내리며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보됐습니다. 비행 중에 동체에 구멍이 뚫려 비상 착륙한 미국 알래스카 항공기 1282편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단서가 될 뜯겨나간 여객기의 비상구 덮개가 발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현지 시간 지난 5일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에서 뜯겨나간 비상구 덮개가 포틀랜드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서가 될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교통안전위 측은 사고 여객기 도어 플러그가 사고의 핵심 단서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지역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민간 무인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이륙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폴로 17호 이후 거의 반세기 만인데 올해 내내 달 착륙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5, 4, 3, we have ignition and liftoff. 미국 우주기업 아스트로 로보틱이 개발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올해 2월 23일 달 앞면에 있는 폭풍의 바다 동북쪽 용암지대 착륙이 목표입니다. 미국으로선 지난 72년 말 정부 주도의 아폴로 17호 이후 51년 만의 표면 탐사 시도입니다.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으로 기록됩니다.
달 착륙은 성공한 국가가 미국과 구소련, 중국, 인도 등 4개에 불과합니다. 역대 시도의 절반가량이 추락으로 끝난 고난도 작업입니다. 높이 1.9m의 페레그린 탐사선 화물 중 가장 관심을 끄는 화물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상징하는 인물들의 유해 일부. 우주 드라마 스타트렉 원작자 진 로덴베리, 그리고 과학소설의 거장인 미래학자 아서 클라크의 유전자 등을 달에 내릴 예정입니다. Their ashes and their DNA are going to join together and be launched out. Humanity is going where no one has gone before. 달의 표면 구성과 방산 등을 조사한 뒤 희귀 자원 채취와 달 기지 건설, 달 표면 여행까지 목표라는 달 탐사는 미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유인, 무인 형태로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민간 기업 달 착륙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발사 이후 심각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발사 7시간 만에 추진 시스템 이상에 따른 심각한 연료 손실로 달 착륙 계획이 실패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달 무인 탐사선 페레그린. 민간 기업 최초의 달 착륙선은 그러나 발사 7시간 만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우주기업 애스트로보틱은 추진 시스템의 문제로 심각한 연료 손실이 발생했다며 현 상태에서 가능한 임무가 무엇인지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사 이후 탐사선의 태양광 패널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태양을 바라봐야 하는데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기술팀은 태양광 패널을 제대로 작동시켰지만 연료 손실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된 겁니다. 탐사선은 당초 달 표면 구성과 방사능을 조사할 과학 장비와 탐사 로봇을 싣고 다음 달 23일 달 앞면에 있는 용암지대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We've sent many probes that orbit around the moon, like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but they look at it from afar. This is going to be our first chance to go back and really make those measurements that really touch the surface and see what's really there. 미국의 달 표면 탐사는 1972년 말 유인 달 탐사선 아폴로 17호 이후 51년여 만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페레그린 탐사선이 달에 장비 등을 내려놓는 대가로 약 1,40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탐사선이 원래 임무인 달 착륙 대신 집중적인 자료 수집 등 다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It's stainless steel, and it has some give in it, and it's designed to catch people as they fall into the net. It's pretty sad and terrible when people take their lives jumping off the bridge. So any way we can help them by saving a life, it's great. I don't think he would have tried it. Because a lot of people, when they're that focused on a method, they don't see anything else around them. And if they get to that point where they can't do it, they kind of just throw their hands up and sort of walk away. And I'm thinking that's something he would have done.
If it wasn't for the families, this would not have gotten done. Because they kept going. And they kept telling them this is a problem. It's very well designed, and it doesn't take away from the aesthetics. There's always debate on changing any type of icon structure, but I think it looks great. They've done studies on suicide prevention, and they've come to the realization that if there's a deterrent there, visually, it can stop a lot of people from jumping in the first place.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AI 로봇은 이제 더는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데요. 전시장을 벗어나 이제 우리 일상 곁으로 성큼 다가온 로봇은 대화에 맞춰 농담까지 건네며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동그란 외벽 전체를 스크린으로 덮은 이 건물, 바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은 공연장 스피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어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요. 바로 안내원 역할을 하는 AI 로봇 아우라입니다. 사람을 똑 닮은 외형에 자유자재로 표정을 구사하고 관람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데요. 또 관람객의 말에 맞춰서 농담까지 건네는 수준급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2년 전 바로 이곳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처음 선보였던 아메카의 후속작입니다.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첨단 로봇이 이제는 일상 안으로 성큼 다가온 겁니다. 곧 열릴 CES 2024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기술이 우리의 미래로 다가올지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대중국 첨단 반도체 규제에 이어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미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하원 중국 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 등은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이 세계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용 반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완제품이 아닌 범용 반도체 자체에 부품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와 이 사안과 관련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방안에 대해 답변할 것 등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범용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사양이지만 전자제품과 자동차, 국방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기로 예고한 가운데 인상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점들에 대해서는 경기나 인천의 행정 절차와 기술적 조치 그리고 협의 진행 사항들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 150원이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 요금은 1,550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렸습니다. 이때 올해 하반기 150원을 추가로 더 올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절충안을 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에 맞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이달 27일 출시되는데 6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지금 현재 65,000원 또는 62,000원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 지하철 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고레일,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기존의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제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와 차주들의 주거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시 때는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것이 서비스 대상이 한층 더 넓어진 겁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뭐 경쟁 촉진을 통하고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그 국민들의 어떤 금리 부담을 낮추는 노력은 저희가 지속하고 있고. 먼저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앱을 통해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하고 싶은 대출 상품의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출 심사를 신청한 뒤 주택구입 계약서나 전세임대차 계약서 등을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대출 심사 기간은 최소 이틀에서 최대 일주일가량 걸립니다. 이때 대출을 갈아타기로 했다면 기존 대출금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됩니다. 다만 옮겨가는 대출은 조건이 있습니다.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 대출로 연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신용대출과는 규모가 다른 1,000조 원에 이르는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동에 앞서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출 이동 서비스의 실시간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동안 높은 대출 금리에 허덕였던 차주들은 이자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버거워요.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자가 좀 뭐 단 1%, 뭐 0.1%라도 좀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만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 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이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뒤 3년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유명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산 정황을 발견해 뒤늦게 수사를 의뢰했고 감사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학년도 영어 영역 23번 문항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정보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쓴 저서 투머치 인포메이션의 한 단락이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같은 교수가 쓴 베스트셀러 넛지와 달리 이 책은 국내 번역되거나 출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유명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지문이 출제된 사실이 드러나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원 강사 A씨의 모의고사 문제는 어휘의 뜻을, 수능에서는 지문의 주제를 물어 문제는 달랐지만 외국 서적의 지문이 똑같이 출제됐다는 점에서 이의 신청이 빗발쳤습니다. 교육당국은 당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강사 A씨에 대해 뒤늦게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문항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교육부가 A씨의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2023학년도 수능 유출 논란을 언급했고 수사당국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문항 판매를 하고 대금 수수하고 이제 이런 현직 교원들이 문제가 돼서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해당 강사가 이제 수능 관련된 그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충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감사원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평가원이 문항 유출 의혹에 대해 뒤늦게 조처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을 보낼 장소가 없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사흘간 서울초등학교 96곳을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은 분리조치 공간으로 상담실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장실이나 교감실 등 상담실이 아닌 공간을 지정한 경우는 절반이 넘는 52.1%였고 아직 분리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5%였습니다. 상담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을 상담실로 보낼 경우 다른 학생 상담이 방해될 수 있고 상담 교사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마다 구성원끼리 합의해 규칙을 정하라는 입장이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명확한 지침과 예산, 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개최도시 선정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후보도시 중 한 곳인 경주시가 우리 전통문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정상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21개 나라가 함께하는 경제협력체 에이펙.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에이펙 개최도시 선정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해외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를 잘 소개할 기회로 평가됩니다. 그런 만큼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우리 문화의 근간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국사와 첨성대 같은 한국 대표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주가 주요국 정상이 모일 최적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느냐. 그건 뭐 경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되고 외국 정상들이 보면은 정말 한류 발상지가 어떤 곳이다 느낄 수 있도록. 포항 경주공항을 거치면 정상들의 접근도 어렵지 않고 경주 보문단지는 숙박이나 경호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경북연구원은 생산 유발 효과가 9,700억 원에 이르고 고용은 8,000명 정도 창출될 거로 분석했습니다. 146만여 명이 에이펙 경주 유치 서명에 참여해 밑바닥 민심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경주가 내세우는 장점입니다. 부가가치 효과가 1조 원, 생산 유발 효과 4,800억,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8,000명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우리 경주가 한 단계 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겁니다. 접근성과 인프라를 내세운 인천과 자연유산을 앞세운 제주,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경험을 내세운 부산까지 올해 페루 쿠스코에 이어 내년에 열리는 정상회의가 한국 어떤 도시에서 개최될지 남은 넉 달 동안 진행될 유치전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강원 산간에 최고 20cm 이상, 수도권에도 15cm 넘는 큰 눈이 온다고 합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 시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